예, 보신 것처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실부터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걸로 보입니다.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들을 대거 배제한 것도 결국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습니다. 대통령실의 반전 카드로 또 어떤 게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가능성을 김 기자가 언급한 게 벌써 한참 전인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 같군요. 네, 그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을 교체하지 않고는 현재 그 복합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그 당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. 예. 그 이후에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진 측면이 있는데 물론 뭐 취임 2달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게 여간 부담이 큰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지지율이 이제 20%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유례없는 임기 초 대통령실 개편이라는 그런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. 예, 석 달 만에 비서실장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. 예. 자, 내각도 아직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까요? 일단 뭐 그 지난 8일에 그 박순애 부총리가 사퇴를 했고요.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아직 공석입니다. 다른 장관들의 경우는 뭐 큰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은 데다가 아직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체 내각이 아직 한 번도 완성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부터 다음 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예. 현재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다음 주 후반에 발표가 어렵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.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연말쯤에 한다는 걸로 조금 전 보도가 됐는데 이건 뭐 어떤 배경에서 그럴까요? 일단 그 9월 정기국회가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됐습니다. 그 국정감사가 통상 야당의 장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첫 국감이니만큼 여당의 반격 무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. 아무래도 각 부처들의 그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9월 전당대회로 이런 정치적 모멘텀을 날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. 예. 이런 논리로 조기 전당대회를 발했던 그 대통령실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 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자,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력하긴 합니다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. 이 문제로 전국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그 이번 달 말부터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하고요. 그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성남 FC 사건처럼 이재명 의원과 직접 관련된 수사들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1야당 대표가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그 휘발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있고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여러 가지 나올 게 있죠. 지금. 예,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가 일단 중요하고요. 이어서 예. 그 수요일에는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. 뭐 그동안 해온 도어 스태핑과는 또 다른 모습의 정식 회견이라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다가 주 후반 이제 그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내각 인선까지 발표가 이어질 텐데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첫 심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있잖아요. 결론이 납니까? 예, 맞습니다. 결론 나게 돼 있습니다. 예, 막바지 더위만큼 정말 뜨거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군요. 예. 예,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